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8월 1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맨 앞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스루풋 세계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강력한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먼저 편집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상반기 스루프 회계를 분석하면서 어, 결국은 관세 정책에 의해서 그 관세를 매기면은 미국 측 입장에서는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 수요가 계속 된다면은 그러면은 스루프 세계는 만약에 재고 자산을 감소시키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원가 회계는 재고 자산이 감소하면은 매출원가 산식에 의해서 매출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가공비가 배부되는 매출원가 구조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감소하면은 이익이 감소하니까 납품 단가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수요 입장에서는 판매하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자동차를 판다면은 15% 관세가 매겨진다면은 15%만큼 판매 가격을 깎아달라고 얘기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스루프 세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많이 판매했으니까 재고가 감소한 거죠. 또 재고를 좀 의도적으로 생산량 뭐 조정 등 판매량 이런 거로 해서 그러면은 상식 세계죠. 재고 많이 팔아서 재고가 감소한다면은 스루펫은 이익이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 어, 가공비를 전혀 배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납품 단가 인상이 수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미국이 올린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아저씨가 올린다고 한다면은 납품 단가도 인상을 해줘야 된다. 대신 자기네들은 재고 자산을 적게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건 논리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 그 스르프 분석 방송을 별도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노조 천국 기업 지역을 만들려는 진보 좌파 친중 정권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노란 봉투법 통과 때 산업붕괴 경청회장 의원 전원의 편지를 보냈다. 김수민 기자가 더 중앙에서 8월 13일 오전 12시니까 0시 52분에 새벽에 심야에 잠도 없이 보도를 했네요. 이것은 유럽 상공회의소만이 아니고 암참도 우려를 하고 있는 방향이죠. 외국인들이 증시를 떠난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뭐 이재명 이칸이 뭐 코스피 5천 시대 운운했는데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노조 천국 기업 지역을 만들려는 정권인 것 같습니다. 여천 NCC는 시작일 뿐 석화부실 제조업 생태계 전반 균열로 이어질 수도. 김보배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8월 12일 날 17시 8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한화대 DL 여천 NCC 자금 지원 놓고 이견. 부도 현실화 땐 2차, 3차 밴더 연쇄 도산 가능성.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건설 등 제조업 공간인데 산업 생태계가 붕괴 경고 등이 있다. 석유화학이 무너지면은 신속 대응책이 요구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천 NCC만이 아니고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SK 지오센트릭, HD 현대케미칼, 효성화학 등 주요 석유화학사들이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 NCC라는 게 나프타 그, 정제 해가지고 뭐 나오는 화학석유 사업이죠. 일본도 마찬가지가 돼가지고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해 업계가 약색을 이행하도록 유도했다는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합병들이나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인데, 이 석유화학 부실의 외부 요인은 중국의 그 덤핑 공세죠. 과잉 생산의 덤핑 공세이기 때문에 이게 그 여수 국가산업단지 사진을 했는데요. 참그 밤에도 밝게 공장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여수 단지가 불이 꺼지면은 크게 또 문제가 되겠죠. 울산에도 물론 석유화학 단지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그 친중 정권이 중국의 덤핑 공세에 의해서 망해가는 석유화학 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마 글쎄 없습니다. 그 기대를 못하게 되네요. 단독 테슬라 애플 계약한 삼성 이재용 회장 발길은 실리콘밸리로, 머니투데이 김남희 기자가 8월 12일 17시 49분에 보도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그 관세 협상 때 지원차 날아가 가지고 아직까지 미국에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리콘밸리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얘기들이 2024년 5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만난 후 꾸준히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머스크와 이 회장이. 그래서 이번에 계약 체결도 됐고, 애플 것도 이번에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팹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칩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참 반도체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 관계자는 향후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등과 관련해 추가 투자 계획 등이 발표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상무장관 너 누구죠? 그 상무장관이 얘기한 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당연히 무관세죠. 무관세. 그러니까 미국으로 삼성전자 보고 미국으로 넘어와. 어, 미국으로 이민 가느니, 이민 가고 본거지를 옮기느니, 제가 그래서 그 매국노적인 발언을 스스로 했죠. 미국의 51번째 주를 하면은 그냥 다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수요는 미국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한국에서 만들더라도 미국 주니까 코리아 스테이트 이렇게 되겠죠. 주 유나이트 스테이트니까 코리아 유나이트 스테이트. 그럼 해결이 다 될 것 같은데. 그럼 북한하고 통일하는 것도 또 빠르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매국적인 발언을 해봤습니다. 매국인지 아닌지 애국인지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고요. 산재 사망 81%가 영세업체인데 대기업 대리기 치중. 장우정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8월 13일 날 12시 56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새벽에 했다는 얘기죠. 심야에. 산재와의 전쟁, 몰아치는 정부의 건설업계 패닉, 전체 사망자 중 건설업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최저가 입찰 다단계 하도급 등 해결이 시급하다. 구조적으로 건설업계 산재 포비아. 포스코 ENC 이번에 뭐 대통령이 직접 이 칸이 뭐 발언을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산재 사고가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81%가 사망사고가 나고 있다는 거고, 500인, 300인 이하 13.3%, 300인 이상 오히려 대기업은 5.7%밖에 사망사고가 안 나는데, 이 대기업 죽이기, 물론 그 안전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는 대기업이 돈을 좀 많이 써가지고 협력업체까지 다단계 하도급 등이 있으니까 책임져라 너희들이, 그런 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청을 주더라도 그 안전관리감독은 원청 기업이 해라 하는 것은, 이 칸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왔는데도 지금 사망사고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 무엇이 문제인지, 그게 참 그 건설 공정관리라든지 시간에 쫓기든지 이런 등등등이 안전 수칙을 지켜가면서 하면서, 그러니까 빨리빨리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는 안전을 위해서는 이것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나쁜 거예요. 건설업에서의 빨리빨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기도 충분히 갖고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하루, 그러니까 물량 단위로 돈 내기라고 그러죠. 돈 내기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물량 단위로 뭐 철근 작업을 한다. 돈 내기라니까 톤당 얼마. 이런 식으로 후려치니까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비가 올라간다고 또그 주택 재개발하는 쪽에서는 또 아우성이고 하는데, 싼 게 비덕이고 사고가 많이 날 확률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라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은 미비했으나 미래는 창대하리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사진을 보냈는데 이게 1년 전에 찍힌 거라는데 웅본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거방 같은 단층짜리 2층 사무실, 새 사무실을 얻었다. 옛날 1970년대에서 80년대 수요 건물이었고, 은행 앞에 옛날 고대 경제 성장기 때 똑같은 주택을 계획적으로 뇌채 세운 듯 하답니다. 싸기 때문에 들어갔겠죠. 월세 6만 6천엔, 경차 주차 한 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 학커방도 안에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새로 단장했는지 모르지만은 사무실로 쓰는 데고, 2층에 그 주거용으로 다다미방이죠. 그리고 뭐 에어컨하고 뭐 선풍기 이런 거 다 있고, 어, 뭐 어쨌든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이거를 제 또 개인적인 기록으로도 좀 남겨놓고자 하는데, 이런 식들은 이제 양식들 뭐 이런 거로 해서 그 또 뭐 직원도 그렇게 뭐 딱 2명으로 시작했다니까, 뭐 이렇게 뭐 여기 뭐 분리수거통인지 그런 것도 좀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사업이 일본에서 성공해가지고 번창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 뭐, 그 의료 서비스 분야, 뭐, 이런 쪽의 일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한국가스 영업이익은 하락했는데, 상반기 보고서가 나오면은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좀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마트가 영업비용을 조금 줄였어요. 매출액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그래서 영업이익을 다시 늘렸습니다. 어떻게 영업비용을 줄였을까? 이것도 상반기 보고서가 나오면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원인을 찾아서 가보도록 해보죠. CJ
제1제당은 매출액이 0.1%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만 영업비용이 0.5%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0.2%가 하락했습니다. K아이돌, K서사에 스며든 팬덤, 흥행공식 통했다. 뭐 각종 그 유튜버들이 계속 그 방송들을 하고 있는데 어, 그 기존 매체에서도 안 다룰 수가 없겠죠. 박세준, 이규희 두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8월 12일 23시 21분에 보도를 했네요. 이건 또 초까지 나오네요. 캐대언 인기 성공 요인 8월 첫째 주 기준 누적 1억 5,880만 회. 미국에서 제작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감각 전통 구현, 한식 한국 명소 등 중요한 비중 차지, 중독적 후렴구 OST의 전세계 열광, 골든뿐 아니라 유어 아이돌 등 인기, 전문가 다양한 분야 협업 주요 강조, K-팝 여성 가수 노래 중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핫 100 차트 정상에 오른 골든의 인기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이하 캐데온의 흥행과 무관치 않다. 캐데온의 성공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문화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거를 또 밈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적인 요소와 K-팝의 영향력 결합. 아이돌 소재에다 저승자사, 무당 등 흥미로운 한국적 테마 콘셉트를 결합했다. K-팝 아이돌 시스템과 함께 김밥 호떡 등 한식과 남산타워, 낙상공원, 성곽길 등 한국 명소가 중요한 비중으로 등장한다. 매기강 감독은 다음 달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글로벌 미디어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이런 그 긴다리, 롱다리가 얼굴은 뭐 동양이지만은 이 몸의 비율들은 만화니까 뭐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실제 이렇게 생겼다면은 괴물 같기도 할 것. 매기강이라고 그 여성 감독이신데 캐나다 국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유전 90일 추가 연장, 김은중과 이벌찬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8월 13일 다른 나라들하고는 계속 관세 협상에서 이제 8월 뭐 초부터 관세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하고는 왜 또 여유를 주고 있을까? 그 정치적인 의미는 뭘까? 8.15 때 알래스카에서 푸틴과 아, 트럼프가 그 협상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획기적인 휴전안이 나오길 좀 희망하죠. 그래서 트럼프 시진핑과 가을 담판 관세 전쟁 끝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10월 에이펙이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죠. 그 전후에 정상회담을 할 것 같다. 정상회담 때 시진핑과 담판을 짓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까지 3차까지 회의를 했는데 다 그 제3지역에서 했던 거죠. 그러나 뭐 서구 쪽에서 한 거니까 스위스 중립국가, 그 다음에 영국 런던, 그 다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자들이 만나서 궁지렁 협상을 했는데 일단은 관세를 유예한다. 폭탄 관세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언제 다시 터질지 두고 봐야죠. 누가 이길 거냐? 저는 미국이 이긴다에 베팅을 합니다. 싱하이밍이라는 놈은 중국이 진대는 거에 베팅하는 나라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 새끼가 그런 이 협박도 하고 한국 그 주중 아니, 주한대사가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놈이죠. 미 군사드론 구입에 9,300억 투입, F-35B 배치 이후 공군력 강화한다. 이윤택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8월 12일 날 오후 10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에서 무인기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미국산 우리나라도 요거 한 대 그냥 줬다고 그러는데 한국군한테 이거를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조용히 입을 닫았어요. 중국 눈치 보냐고. 이걸 니들이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데 북한에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 이런 거를 쉬쉬했거든요. 한국한테는 그냥 공짜로, 아니 공짜가 어딨겠어요. 어, 좀 무기 들어올 때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거가 우리나라에 미리 있었다 하는 얘기는 안 했다. 한국이 먼저 들어오긴 했는데 수량은 뭐 작았겠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군사형 드론 무인기를 대량 구입하겠다. 9,300억이나 들여가지고 그래서 F-35 스텔스 전투기도 들어왔고 여기에 이제 이런 무인 드론기도 다 이게 지금 전쟁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하고? 중국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양도 준비 완료됐다고 제목이 나왔네요. 조 반스 기자가 텔레그래프에서 8월 1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이 지원하는 평화계획의 일환으로 전투를 중단하고 러시아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영토를 양도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블로드미르 젤렌스키는 유럽 지도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추가 영토를 포기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제안한 합의를 거부해야 하지만 러시아가 점령한 땅의 일부를 보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는 전선을 동결하고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크림반도에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사실상 장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부 영토를 양도하는 데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기 인도와 나토 회원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강력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평화협정에만 동의할 것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폴란드, 핀란드 지도자들은 공동선언문은 현재의 접촉선이 협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요 얘기는 이른 땅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월요일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푸틴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은 또 그렇게 했다는데 말하고 실제 내용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아저씨는 트럼프 젤렌스키가 헌법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제 말은 그가 전쟁에 나가서 모두를 죽일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람 죽이는 것은 지 뜻대로 하면서 토지 교환을 하려면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존중한다면은 이제 국민들도 그만 휴전하자는 여론이 세진대죠. 힘없고 의지뿐인 유지연합, 대서양 단결은 말뿐이다. 이게 제목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읽어서 이해하기는 생략하기로 하고 독일 총리가 전화까지 했는데 3자 회담이 되도록 그런데 아니 옳시다다 이런 얘기. 한국 전쟁 예를 들어봐라. 한국 기구서 휴전 협상했냐? 아니지 않냐? 결국 물론 북한은 들어왔습니다만 그건 공격자였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때 뒤로 살짝 빠지고 중공군이 협상 테이블로 와서 휴전 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휴전이 북한과 중국하고 휴전하고 있는 거지. 러시아는 뒷배를 다 그 러시아는 됐습니다만은 그 북한이 공산 국가가 되는 거는 러시아가 만들었었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솔직히 철군을 했는데 그 동시에 다 빠지자 했다가 한국 전쟁이 일어난 거니까 적화 통일의 야욕에서 미군은 다시 주도하죠. 소련군은
없지만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미군이 거기에 들어가고 유럽은 너희들이 좀 가야 되지 않겠어? 우크라이나에 그 휴전선 이런데 뭐 이런 협상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헝다그룹 상장 폐지 이달 25일. 중국이 안 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그 개인적으로 그냥 거저 그냥 기분이 좋아요. 어, 제가 어떻게 반중 정서가 됐는지는 어, 그 어디서부터 제가 반중을 하기 시작했을까? 제가 중화 요리 좋아하고 중국 요리도 꽤 좋아하는데 제가 그 조직에 있을 때 중국 스파이 사건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반중을 했을 겁니다. 그때 검찰 수사를 일부 기술자들이 다 끌려가서 받았다고 그러고 잘린 애들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반중 정서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 부동산 대기업이 상장 폐지됐다. 이거의 파급 효과 상징적으로 중국이 요즘 안 좋다 이런 얘기인데 중국은 석유화학이 안 망하나? 그건 또 지금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부 보조금 때문에 그거 끊기면은 중국 애들도 힘들 겁니다 아마. 그게 자본주의하고 다른 거죠. 국가 자본주의라는 게 정부 지원금. 미국도 지금 지원금을 조금 한국은 석유화학에 어떻게 지원할 거냐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 고속철도 신간센 210개 도입 합의 모디 시 방일. 타도 코로 야나기코 기자가 매일신문 마이니치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신칸센과 같은 거를 이 서부 붐바이에서 아메다바드 약 500km, 약 2시간 만에 연결할 계획으로 인도 최초의 고속철 노선을 어, 일본 기술로 깔 것 같다. 요게 이제 그 일본이 신형 그 JR 동일본이 도호쿠 신칸센용으로 지금 신형 개발한 요거를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시범 운행도 지금 하고 있고 성공적이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그 고속철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저는 자동차 때문에 석유 재벌들이 반대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물론 서부 개척 시대 때에는 철도를 나가면서 서부 개척을 해서 대륙 횡단 철도가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이게 고속철까지는 안 만들러. 그 기후 때도 그렇고 너무 넓고 대륙 횡단 철도를 고속철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고속철도 좀 팔아 먹어야 되는데 북으로 수요를 만들고 우선 러시아 연해주 지역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하는 나중에는 만주철도라고 하죠.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을 지배한 기업은 사실상 만철이 만주 경제를 쥐락펴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고속철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기술 개발을 게을리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A 한 개 넘는 오가노이드 칩 에너지 효율서 월등 이용환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8월 13일 날 보도했습니다. 뇌세포 3D 배양한 오가노이드의 회로 연결, 전기 자국 주며 학습 미니 로봇차 조정 성공, 뇌는 AI보다 100만 분의 1 에너지만 사용, 신경세포 장기 배양 정보 입출력이 과제, 전기 먹는 불가사리 AI 뇌세포로 해결한다. 뭐 이런 이 그래픽들을 좀 보여줬는데 제 수준으로는 뭐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수준이지만 뭐 일단은 이 뇌세포 같은 거를 배양해 가지고 칩에다가 연결해서 하면은 전기료가 100만 분의 1 에너지뿐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 같은 거를 흉내를 낸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제 유기적인 물질이 이런 그 칩 같은 무기적인 그거하고 이렇게 합성이 되는 그런 게 되면은 자, 미래 세계가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하네요. 어, 이상 8월 13일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